부임이야, 따라오라. 덤벼라. 내가 정실장이다. 다친 건 기계보다 사람 마음이에요. 그 점주님 마음이 많이 아파. 열심히 잘 설명을 해도 불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게 들려. 근데 그것마저 넘어서 이제 조금 달래 드리면서 AS를 할 수 있을 만한 마인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기계 한번 팔면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같이 이제 지낸다라고 봐야 돼요. 정 실장의 머머리 뷰. 오늘은 2021년이고 지금 2월 달입니다. 이제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출근길이에요. 이번 주가 명절이니까 오늘 첫 출근길입니다. 굉장히 씁쓸해요. 왜냐면 이번 주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쨌든 대표자로 있으니까 명절이 긴 건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오랜만에 출근 브이로그를 찍는데,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사실, 목소리가 좀 그러네? 원래 꾀꼬리 같았는데?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와서 실제로 이제 제 나이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 아니면 주변에 이제 뭐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커피 머신을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학교에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모르겠네. 요즘에는 직업학교 같은데 바리스타 학과까지는 봤는데 커피 머신 뭐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과는 못 본 것 같고, 사실 뭐 그냥 이거는 제 케이스대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주변의 케이스대로 얘기하거나, 일단은 커피 머신 판매자가 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리스타를 하시다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우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엔지니어가 되는 것도 그렇고 판매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커피 머신 관련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보통 가업으로 이어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일을 열심히 했죠. 몸매도 날씬하고 그때 머리털도 있었고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좀 아팠어요. 중간에 한 1년 정도? 조금 아파서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지내고 나니까 머리털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취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창업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사실 회사에서 근무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커피 머신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비슷한 동작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기계들은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선상에서 일을 배우니까 밖에 나와서 일할 때 훨씬 더 빨랐죠.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원래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세정대 있잖아요. 세정대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알약 형태로 돼 있는 거, 타블렛 형태로 돼 있는 걸 만들었었는데, 알약을 팔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때는 목돈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막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막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돈 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뭐 마케팅이란 개념도 없었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회사들 막 이렇게 팔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기계를 팔았는데 팔게 됐어요. 그냥 내가 팔겠다는 것도 아니라 사겠다고 사람이 왔어. 이거 어떻게 사냐. 그래서 팔았어. 그때 시모델리 아피아를 1호 기계로 팔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참 많이 거의 세트였어요. 뭐 시모델리 아피아 900엔 하고 막 세트였는데, 그때 팔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던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날 뜬금포로 커피 머신 파는 거는 약간 좀 그렇고, 여기도 뭐 작지만 시장이라는 게 있고 서로 뭐 유대관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 그 다음에 판매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커피 머신을 팔고 싶으면 일단 AS는 가능해야 된다.
뭐 수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계 관련 내용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커피 머신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업체 경력이 있는 게 좋고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SR 능력을 가져야 되고, 엔지니어 출신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팔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질문 옛날부터 좀 많이 받아가지고 언젠가 한번 얘기해줘야겠다 했는데, 요즘에는 뭐 아카데미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학원 같은 거 운영하셔서 거기서 교육해주고 이렇게 AS 할 수 있게 이제 뭐 부품도 공급을 좀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해주는데, 사실 부품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군데 가면 대부분 다 팔아요. 뭐 되게 특산 부품 아니고는 대부분 다 파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고치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보니까 기계를 고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기계 고치는 건 쉬워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좀 편안하게,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다가가서 알려주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다친 건 기계보다 사람 마음이에요. 그 점주님 마음이 많이 아파. 장사를 못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뭐 집에서 그냥 쓰는 머신도 아니고 자기는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약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AS가 좀 원활해지고, 그렇게 원활해져서 돌아다니다 보면 기계가 어느 순간부터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욕먹는 상황은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저도 좀 사람끼리 얘기하다 보면 약간 불편한 게, 내가 말을 열심히 잘 설명을 해도 불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게 들려. 근데 그것마저 넘어서 이제 조금 달래 드리면서 AS를 할 수 있을 만한 마인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기계 한번 팔면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같이 이제 지낸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서로 사이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기도 잘 통해야 되고, 친밀하면 더 좋고. 예. 왜냐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신이 만든 인간도 이렇게 아픈데, 사람이 만든 거는 완벽하지 않고, 특히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에서 막 만들고 그런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도 계속 끓여야 되고, 사실 기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뭐 엔지니어끼리 흔히 하는 얘기인데, 물 들어서 끓이고 전기 들어가는 건 절대 다음 생에는 절대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잘 팔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코 간지러. 그리고 이 일할 때 가장 좀 제일 필요한 건 사실 저거, 자기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주말에도 조금 일할 준비를 한 사람이 이 일이 좀 편해요. 왜냐면 주말에 다 쉬고 싶지. 다 쉬고 싶은데, 가게 쉬냐고. 가게가 쉬지. 요즘에 밤 9시까지 영업을 해서 그렇지, 예전에 가게 평균적으로 한 10시까지는 영업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주말에 장사해야지. 주말에 돈이 되는데. 주말 장사하시는 데 좀 많고. 그 옛날에 뭐 오피스 들어가면 약간 꿀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 주 5일만 일하잖아. 주말에는 안 가도 되는데, 막 예전에 일반 매장들 보면은 주말에도 허다하게 갑니다. 일요일 아침에도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말에 좀 시간을 그냥, 내 시간이 아니구나. 이 일을 약간 재밌어야 돼. 뭐 운전하고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기계 고쳐주고 막 고맙습니다 얘기 듣고 막 이런 거를, 물론 결제할 때 고마워하진 않아요. 돈 주는 건 누구나 고마워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가서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서, 저도 아직까지 그래서 주말이란 개념이 잘 없어요. 그냥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약간 그래서 주말에 막 상담이 있으면 나가 상담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잘 되고요. 그 재미있으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시간을 조금 많이 뺄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혹시 이쪽 관련 업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돼요. 뭐 바리스타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엔지니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니까.
그리고 저것도 있다. 엔지니어가 기본적인 소양으로 가져야 될 게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일단 뭐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하신 다음에 배우셔도 되고 배우신 다음에 하셔도 돼. 뭐 전 그렇게 그게 순서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또 기계 만지는 거랑 그다음에 뭐 당연히 결과물에 대한 얘기도 커피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기랑 그다음에 뭐 물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이 유리해요.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전기를 해서 전기는 조금 이해도가 있었는데 물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슈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뭐 유튜브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식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착한 마음과 빠른 행동이면 충분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멋진 판매자가 탄생하길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나의 후임이여 따라오라! 덤벼라! 덤벼라! 내가 정실장이다. 정 실장의 머머리 뷰.